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에 폭염특보가 최대 열흘 이상 계속되면서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일주일 새 온열 질환자가 8배 늘었고 가축들도 수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폭염 속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산시 성동면의 한 양계장. 아침 시간이지만 기온이 32도를 넘으면서 닭들은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스프링클러를 켜고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이 없이는 결과적으로는 닭을 키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더위하고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요즘처럼 내리쬐는 때학볕 아래에선 밖에서 일하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10시 조금 넘으니까 숨이 막힐 정도더라고. 그래서 나무 밑에 이제 가서 조금 앉았다가 조금 하고 그러다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병 나면 괜히 새끼들 고생이. 대전, 세종, 충남에 지난 20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사람도 가축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온열 질환자의 80% 이상이 논밭과 같이 고온다습한 실외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5월부터 충남권에서만 8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가축 피해도 잇따라 닭과 돼지 등 2만 4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주에만 3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그 전주보다 8배나 더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작업이나 매출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높을 때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하고 야외 활동 시 두통, 현기증,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활동을 멈추고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3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버스 안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가는 여성을 경찰이 초동 조치를 통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 소속 송석훈 순경은 지난 15일 낮 12시쯤 대전 중구 서부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40대 여성 A씨를 순찰차로 옮긴 뒤 저혈당 쇼크로 판단해 상비하고 있던 초콜릿과 사탕을 먹이고 119에 지원 요청해 구조했습니다. 송 순경은 A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뒤 저혈당 쇼크로 판단했다며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현금 수거책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전과 광주, 전주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에게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여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충남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늘리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구가 적더라도 자주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생활인구라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노래교실 회원 40여 명이 부여군의 생활인구로 등록하고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여의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알려 서울 시민들이 생활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여군은 지난해부터 생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여의 기농, 기촌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를 비롯한 외직분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도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부여군에 큰 변화를 주고자.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전역 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논산시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200여 명의 전역 장병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습니다. 관촉사, 탑정호 출렁다리 등 명소를 찾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해 생활인구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논산 발활기 행사를 통해 장병들이 논산에 대해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장병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논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전 단계인 사이버 시민제도 온누리 공주시민을 도입한 공주시는 시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운 18만 3천여 명이 사이버 시민으로 가입했습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유명사적지의 입장료 50% 할인, 시에서 운영하는 하숙마을 숙박비 20% 할인, 사계절 썰매장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방문해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인구 확대만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지자체들이 생활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성공 사례를 베끼기보다 주민들과 협업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인구 유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청양 지천댐이 포함된 데 대해 충남도가 주민 불편 없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충청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도가 물 부족 문제와 지난해 지천 범람 등 홍수 피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며 지천댐 건설은 지역 물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물 공급,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양 주민들은 댐 건설에 대해 안개 피해와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천안 수신과 아산 인주 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 13.3제곱킬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들 지구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집적단지,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수소 융복합 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될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사업비는 3조 4,57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정주환경 지원, 조성 원가 이하 분양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충남에선 지난 2008년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으로 2014년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를 기념해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대전의 주요 유료 관광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결합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전 오월드와 엑스포 아쿠아리움 입장권, 아신극장과 공방체험관 등 결합상품 8종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액권 형태의 신개념 교통카드 이응패스가 다음 달 8일부터 사전 카드 발급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9월 이응패스 도입에 앞서 이응패스 앱 등을 통해 가입을 받고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등을 위해 읍면동별 사용 설명회도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응패스는 일반 시민 기준 월 2만 원을 내면 최대 5만 원까지 세종시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BRT 등 관외 광역교통수단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공주로 이전합니다. 충청남도와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는 충남도청에서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